아, 카메라 안 보고 말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곱합비. 네, 곱합비예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판단해라. 곱합비를 보는데 무조건은 아니야. 일단 기본은 세 가지를 보는데 상황에 따라 다 안 봐도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두 양근인데 이거는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냐? 그냥 두 양근 하면은 중근도 포함이에요. 서로 같은 두 양근이니까. 그래서 이건 판별식 D가 몇일 때고 0일 때, 얘는요 0보다 클 때.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 라고 했으면 이 B만 좀 달라지면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이 어때야 될까요? 빠르게 복습하고 바로 근의 분리로 갈게요. 두 근의 곱, 두 양근이면 두 근의 곱의 부호가 어떨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 계산하기식 작성하면 되겠죠? 그게 양수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합은요? 0보다 이거야 알파 베타는 X죠?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 D는 어때야 되니 얘들아? 크거나 같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두 양근이 아니라 서로 어떤 두 양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저기서 D에서 뭐는 빼버려야 돼요? 같다. 드모만 빼버리면 되겠죠? D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양근하나 음근하나 이게 좀 편해요. 이게 좀 개꿀이야. 자, 일단 두 근의 곱은 어떨까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음수. 확정이죠? 합은 애매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보면 돼요. 판별식 D도 안 봐도 돼요. 곱합 D가 아니라 곱하고 끝나는 거야. 왜? 양근 하나 음근 하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조건이 보는 문제들이 있었죠?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인데 둘의 절대값이 같다 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절대값이 양수인 애가 더 컸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 음수인 애가 절대값이 더 컸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음수 아까 우리 질문 나왔던 문제 중에 있었죠? 네, 그게 추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두 음근이면 두 양근일 때랑 상황이 거의 똑같죠? 자, 곱은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다. 음수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그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참고로 얘들아 실근의 부호는요 2차항 개수 2차니까 지금 A는 0이 아닌 거죠? 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상관없이 곱합 B하면 다 끝나요. 근의 분리는 조금 달라. 이거는 근의 분리에서 가장 쉬운 케이스. 근의 분리의 가장 쉬운 케이스가 실근의 부호고요. 근의 분리에서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부터 판단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많이 편한 거고요. 따라하세요. 실근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고요? 쌤 어떻게 판단한다고? 네, 세 가지만 딱 보면 된다고 했죠? 아, 고집 겁나 세요. 따라하세요. 곱합 B. 네, 그냥 외워버리세요. 바로 그냥 실근의 부호 쓱싹 그냥 부등식 작성한 다음에 연립해주면 돼요. 부등식 하나, 둘, 세 개 연립 부등식 풀면 되겠죠? 겹치는 것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숙제로 실근의 부호 부분까지 나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꼭 0이 아니어도 좀 복잡하죠? 근의 분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실근의 어떤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하세요. 또 집중 안 한다. 집중 따라하세요. 실근의 범위가 제한된 방정식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근의 분리 그 중에서도 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범위가 제한되면 따라하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분리 유형에서는 제약 조건이 걸려요. 예를 들면 한 근은 뭐 1보다 크고 한 근은 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걸리게 돼요. 자, 그때 두 개 단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이때 주의할 건 2차항 계수의 부호에 따라 2차항 계수 양수야.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어디로 블록하게 그려줘야 돼요? 아래로 블록. 2차항 계수 음수면 위로 블록하고 잘 판단해야 돼. 그래프 그릴 때. 해서 문제에서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 뒤에 예시가 있긴 한데 여기 한번 보여줄게. 뒤에서 한번 더 보여줄게. 두 근이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생략할게요. 알파 베타 90분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 뒷내용이 이렇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해볼게요. 한 근은 1보다 어떻고 작고 한 근은 1보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판단을 할지. 자, 스텝 1은 뭐로 표현을 먼저 하라고요? 그래프로 표현.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불러볼까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을게요. 최고차항에서 몇인 상태? 1인 상태. 그러면 그래프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기 때문에 그리세요. 그린 다음에 내 희망사항은 여기가 알파, 베타 1이 알파랑 베타 사이니까 대충 이렇게만 그려놓는 거예요. 딱 정중하게 그리지 말고 좀 애매하게 그려버리세요. 특별하게 그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게 그려야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따라서 경계값의 함수값의 부호 그걸 줄여서 경 이렇게 부르는 거야. 경 하면 경이 뭔지 알아야 돼. 상아, 경이 뭐라고요? 경계값이 뭐냐라고 부르는가면 두 근의 범위를 제한시킨 요 숫자 있죠. 얘가 경계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1일 때의 그런 함수값 여기가 f1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경계값의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경계값 1의 함수값이니까 f1 함수값 얘를 두 후만 보면 돼.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0이냐 요것만 딱 보면 돼요.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경계값의 함수값 이 f1이 0보다 어떤 것처럼 그려졌어요? 작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작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경험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따라하세요. 부등식을 작성하면 등호를 판단한다. 등호 판단해봅시다. 등호가 붙는 다음에 f1이 딱 몇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f1이 0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1이 돼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왜냐면 하나는 1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고 하나는 어때야 되니까 그냥 같아지면 안 돼. 1이 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없는 게 맞고 축은 따라서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공식으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축의 위치를 판단할 거야. 지금 얘는 경계값 1을 기준으로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축이 경계값 1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을 때로 그렸죠? 반대편 영역으로 1 경계값을 넘어가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내 희망사항은 너네가 축을 움직여가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네가 이걸 축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그래서 내가 그냥 외울 수 있게 해놨어요. 두 근 사이에 알파 베타가 말하는 거죠.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존재하면 이래요? 경계값이 존재하잖아. 예를 들면 1 알파 베타 사이에 지금 경계값 1이 들어가 있죠? 이때 축을 안 봐도 돼요. 고려 안 해도 돼. 이때는 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계값이 두 근 사이에 경계가 존재하면 아주 편한 상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축, B에서 누구 안 봐도 된다고요? 축을 안 봐도 돼. 축이 항상 생략해도 된다. 개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축의 위치는 안 볼 거야, 여기서는. 그 다음 판별식 D를 볼 건데요. D는요, 원래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이겠지?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크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럼 D가 어때야 된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략 안 돼요. 정답은 끝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자, F1이 0보다 작죠?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X축 아래에 F1이 있는데 1,F1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무조건 왼쪽에서 한번 X축 뚫고 지나가고 오른쪽도 무조건 한번 뚫고 지나가야 되죠? 이거를 만족하려면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무조건 X축이랑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해야 이걸 만족할 수 있거든. 그 말은 얘가 이미 D가 0보다 크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매하다? 그럼 이거까지 그냥 계산해서 연립하면 어차피 얘가 포함돼요. 이걸로 똑같이 이거 하나 구한 거랑 둘 다 구한 거랑 똑같이 나와버릴 거야. 축의 위치는 네. 경계값이 사이에 있을 때만 네. 나머지 네, 나머지는 해야 돼요. 그건 일단 뒤에 내가 예시들이 여러 개 넣어놨거든? 그걸로 같이 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가 너희한테 근의 분리 개념 기억나냐?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가 이렇게 쓰면 돼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만 알면 되고요. 자, 근의 분리는 스텝 두 가지, 스텝 1, 2로 나뉜다 그랬어? 스텝 1은 뭐 그리기? 그래프.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일단 표현을 해주세요. 방금 내가 그래프 그리고 시작했었죠? 위볼, 아볼 조심해서 그리면 되겠지? 그 다음 스텝 2가 세 가지 판단해서 연립하면 된다 그랬죠? 뭐뭐 판단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축 D. 경이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좀 길죠?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함수값에 뭐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작거나 그냥 0이냐 이런 거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축은 뭐의 줄임말이죠? 축의 위치. 판별식은요? D. 그냥 D가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작거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너네 자꾸 놀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줄임말 같은 건데. 따라서 경축 D. 이게 왜 웃긴 거야? 경축 D가 웃겨요? 이해할 수가 없네. 경축 D. 이거 외우면 되고요. 이것도 못하겠어. 원래 이게 생략해도 돼서. 한 번만. 가은이를 위해서. 가은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판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겠어. 자, 일단 얘들아 경축 D 외우시고요. 이 개꿀인 상황 있다 그랬죠? 너가 대신해줄래? 저 뭔지 모르겠어요. 저럼. 따라서 두근 사이에 경계값이 존재하면 개꿀띠. 개꿀띠예요. 왜 뭐가 개꿀띠죠? 뭐가 개꿀띠야? 뭐가 개꿀띠예요? 네, 추이 생각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경계값의 함수값이 그래프를 뜯고 지나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경계값의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무조건 왼쪽, 오른쪽에서 뚫고 지나가야 이 점을 찍힐 수 있다? 그러면 D를 생각해도 돼. 이것도 개꿀띠죠.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근해 분리를 너네가 판단한다. 이것도 알면 좋지만 일단 얘는 기본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걸 못 외우고 있다? 그럼 근해 분리 풀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여기 다 써져 있는 거니까 따로 더 안 써도 되긴 할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경축 D 세 가지를 판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네. 이게 뭐가 보입니다. 얼마나 그냥 그 원장님이랑 어떻게 희화화를 했으면 이게 웃겨지는 거야? 선생님 진짜 웃기게. 선생님 진짜 웃기게. 진짜 웃기죠? 약간 과장해서 약간 나를 광대처럼 이렇게 나와요. 잠시만. 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근이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P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자, 근해 분리 우리 스텝 1은 뭐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프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지금 얘 최고창에서 양수야 음수야? 일단 2차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닌 건 맞죠? 근데 지금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씨 애매하네. 어떡하지? 케이스 분류. 따라서 애매하면 케이스 분류.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몰라서 애매하잖아요. 그럼 바로 케이스 나눴어요. 자 1번 어떨 때는 나눌까요? 먼저 클 때 뭐 아래로 볼록부터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X축 F라고 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P가 알파보다 왼쪽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가지 판단해야죠. 뭐 판단해야 되죠? 경, 축, D. 자, 경 할까요? 경이 뭐의 줄임말이었죠? 경계값의 경계값 P 무슨 값? 함수값의 뭐를 봐라? 뭐를 봐라. 그러면 FP 이렇게 쓰면 되죠. FP가 어떻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0이어도 되는지를 봐야 돼. FP가 0이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 지나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한 근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P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둘 다 P보다 어떻다고 했으니까? 그럼 등호 붙이면 되는데요? 안 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계값이 P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험은 끝났네요 이제. 경계값이 뭐 3개, 4개가 될 수도 있어.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있으면 안 봐도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두 근 왼쪽에 있기 때문에 따져야 돼요. 그러면 축이 P보다 어느 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 축의 위치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얘기해주면 돼요. 경계값 P보다 지금 축이 어떻게 돼 있는 상황? 오른쪽에 있는 큰 상황이죠? 그러면 뭘 해봐야 되냐면 이 축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그럼 한 근이 무조건 P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적어도 한 근 무조건 작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위치죠? 축방. 자 이게 누구보다 어떻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P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은호 알겠어? 축?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뭔지 다 알겠네? 자 판별식 D는요 D
D는 어때야 될 거야 얘들아?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지금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인 거죠. 두 근이라고 했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지금 부등식 몇 개? 3개 나왔죠? 자, FP 하면은 P 들어가니까 P에 대한 2차 부등식 하나 나오고요. 이 P에 대한 1차 부등식 하나 나왔죠? A는 상수, 개수들이니까 이거 1차 부등식 하나. 그리고 여기도 B가 상수고 상수니까 네, 뭐죠? P.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거는? 네, 여기까지 풀어주면 되겠죠? 미정에서 하나까지 처리가 되겠네. 해서 우리가 경축 D 세 가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결국 방법은 지금 뒤에 있는 다 똑같을 거야. 근데 너네가 좀 헷갈릴까봐 미리 한번 경험해보라고 쓴 거고 잘 쓰세요. 40분? 문제 하나도 풀고 예시만 하고 이따가 클리닉으로 넘겨야겠네. 쓰세요 지금 써.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아 프린트 안 줬구나. 지금 갖다 줄게. 스텝 1을 빼먹으면 안 되죠? 스텝 1. 얘들아 그러면 지금 1번 케이스만 한 거예요. 몇 번 케이스도 있어야 돼요? 2번 케이스는 어떤 경우야? A가 음수일 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텝 1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뭐 그리기?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위로볼로 여기 P, 알파, 베타 해놓고 경축비 판단하면 되겠죠? 자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경험하면 F, P 그게 0보다 어떻다 지금? 맞죠? 네. 그 다음 축의 위치, 축하면 축은 경계값이 P보다 어때야 된다? 크다. 오른쪽에 있다. 이 오른쪽에 있죠? 이 그림 보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0보다 P보다 크다. 지금 미지수가 들어갔다가 당황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에서 숫자로 나오겠지? A, B, C가 풀면 돼요. 자, 다음에 D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H가 될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따라하세요. 애매하면 케이스 분류.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거. 케이스 분류했으면 꼭 거기서 구한다면 뭐를 확인해야 된다? 존재조건 확인. 꼭 해야 되는 거죠? 땡땡땡 연립해서 나온다고 해서 존재조건을 꼭 확인한 걸 답으로 써줘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겠죠? 2번은 요거 그냥 첫 번째 것까지만 2번까지 다 쓰시고요. 두 번째 것부터는 1번, 2번 나눠야 될 때는 1번만 할게요. 너 이거 그런 기억이 있는 그냥 기억이 안 나?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근해 분리 잘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네, 근해 분리 얘들아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고2 때도 나오고요. 고3 때도 나오니까 지금 이거 제대로 못 해놓으면 고등학교 내내 이 유형 나올 때마다 털리니까 잘 신경 써서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화면 아까 찍어놨지? 네. 이 부분만 클릭해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야. 작을 때면 자 근해 분리니까 두 근이 뭐보다 작다, 크다, 사이에 있다. 근해 분리라는 거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 해인. 근해 분리는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스텝 1, 스텝 2 두 단계를 그랬죠? 1단계 뭐예요? 그래프 그리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죠? 왜 나눠야 되죠? A 값에 따라 개형이 달라지는데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M에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자, 0보다 클 때 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안 해. 얘네가 이거 너네가 지금 그려봐. 1번만 그리고요. 2번은 너네 클리닉 하세요. 1번 지금 다 그린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고 2번도 그리면 되고 1번부터 그리세요. 지금 벌써 그렸어? 이거 내 생각 안 되고 그냥 다 그래프만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렸으면 뭐 판단해야 될까요? 네, 판단해야죠.
경우는 그 누구보다 두근이 크다 작다 그 기준했던 숫자를 경계값이라고 하고요. 그때 함수값 2번 그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할 동안 이제 잘했었나? 이게 뭐라고 쓴 거야? B보다? 맞아요. 그렇게 쓴 거야. 아 이거 아니에요. 지참이 그 다음 거지 내가 해버린 거야? 아니요. 여기에서 써있는데. 거기다 쓴 거야?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알겠어요. 하게 썼어? 네, 쓰고 있어요.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썼어. 자, 그래서 너희가 잘했네요. 자, 그 다음에 개꿀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나요? 두근 알파벳 사이에 무슨 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왜 개꿀이에요? 추 위치 고려 안 해도 돼요. D 안 끝나는 거 같아요, 바로. 근데 자, 얘도 봅시다. 일단 A가 양수인수 모르니까 케이스 바로 나눠야 돼요. 1번. A번 A 음수부터 해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로 원하는 상황을 그려서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는데 특별하게 막 중간,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죠? 이런 데 쓰지 마시고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여기 점을 찍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스텝 1 끝났어. 그래프 그렸죠? 뭐 판단하죠? 경 하면은 자, 경 근데 어떻게 되죠? FP 이게 경계값의 무슨 값? 함수값. 경계값의 함수값의 뭐만 보면 된다? 도 0보다 어떻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경 한 거고요. 축의 위치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축인데 x 이렇게 써놓으면 검산할 때 축의 위치 안 봐도 되는 거 확인했구나 라고 검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어떨까요? D는 크거나 크다. 같을 수가 없죠. 양쪽이 나뉘는데 근데 나는 이걸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경험은 끝나는 거야. 왠지 기억나요? 경계값의 함수값을 봤는데 위로 볼록인데 여기 점이 찍히려면 일단 한번 뚫고 올라와서 찍고 뚫고 내려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2번 뚫고 지나가는 게 확정이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D가 0보다 크다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해도 틀린 건 아니야. D가 0보다 크다 해도 답은 나와요. 2번 케이스 너네가 클리닉 때 쓰시고 1번만 지금 빨리 써보세요. 1번 케이스 그래프를 그리고 경축 D 판단을 하는데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했죠. 이거 D 판단 안 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선생님 했어요? 네. 네네. 자, 네네. 왜 이거 D 판단 안 해도 되는지 알겠어? 네. 네. 그냥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해도 틀린 건 아니,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헷갈린다? 그럼 그냥 하세요. 대신 시간 손해를 보겠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럼 내가 얘들아 이거 뭐야? 두근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을 때? 네. 일단 스텝 1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1번. 이번엔 A 양수인 걸로 한번 잠깐 음수인 거 쓰니까 양수인 걸로 그려볼게요. 자, 같이 보세요. 이걸 다 보고 너희가 따라해. P보다 크고 Q보다 작대요. 두근 둘 다. 그럼 P, Q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근 모두 P보다 크고요. 두 근 모두 Q보다 없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프 그렸으니까 바로 세 가지 판단하면 되죠. 뭐 판단하죠? 경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일단 경계값이 PQ 두 개니까 FP 경계값 함수값 FP가 어떻다? 작다. 그 다음에요 FQ도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등호는 붙으면 될까 안 될까? 등호가 붙는다면 FP가 0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그래프가
P에서 X축과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두근 중 하나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P. 근데 P보다 어때야 된다고 했으니까 두근이? 크다고 했으니까 두근 안 붙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경했으면 뭐 할 차례죠? 축! 지금 두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 개꿀인데? 경계값 있어 없어? 없죠. 두근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축의 위치를 경계값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경계값 PQ 사이에 지금 있는 상태죠? 그럼 내가 경계값을 축이 살짝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되면서 두근 모두 PQ 사이인 경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왜냐? 무조건 하나는 축 왼쪽에 생기니까 하나가 왼쪽으로 삐져나가버리거든. 그럼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경계값 Q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축의 위치는 P보다 크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 작다. 이렇게 축의 위치가 결정돼요. 근데 저 A가 연보다 클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다음 걸 양수로 하겠습니다. 네, 깜빡.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두 판단 꼭 해줘야 되는 얘들아. D. 여기서 판단 D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되겠죠? 해석 다 틀려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은 두근 중근이어도 되니까 그렇게. 왜냐면 지금 이 등호 붙인 건 이렇게 접해도 어차피 중근 서로 같은 두근이 알파 PQ 사이다 해서 성립하죠. 자, 여기서는 왜 판단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두 개만 만족한다? 어떤 경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P, Q 만약에 경이랑 축만 따졌다? 그럼 경계값의 함수값 둘 다 0보다 작은 거 맞죠? X축 아래에 있죠? 그리고 축의 위치 PQ 사이에 있죠?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 생길 수도 있고 허근 생기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뚫고 지나가야 무조건 경 만족하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겠구나 라는 보장이 없으면 무조건 D까지 꼭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D를 따져야 된다. 쓰세요. 그러면 네. 그 경계값이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랑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축을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D는 네. 그 상황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왜냐면 상황이 되게 다양하게 별의별 상황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딱 그렇게 판단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P, Q, R 그래서 한 근은 요 사이 한 근은 R 오른쪽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계까지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경계가 P 하나 있을 때 그리고 P가 그 중간에 있을 때는 경하면 그냥 끝나요. 그냥 제일 편한 케이스. 근데 조건에 따라 경원하면 틀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경축 이 세 가지 다 따져야 된다. 자, 다 썼나요? 이거? 쓰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경계값이 2개인 경우였고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알파, 베타 사이에 PQ가 존재해요. 그래, 그래프를 이번에는 아래로 불러볼 차례였죠? 이번에는 A가 양수일 때 하면은 아래로 불러 여기 알파, 베타, 그리고 PQ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겠네요. 알파는 P보다 작고 베타는 Q보다 크다. 이런 상태 그래프를 표현했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판단해야죠. 경하면 얘들아, 경 불러주세요. FP가 0보다 작다. FQ는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요 두근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럼 축을 볼 필요가 없다. 이거 외워놓으면 편하겠지? 이제 말 알겠어? 그 다음에 D는 어떨까요? 안 봐도 돼요. 왜 안 봐도 되냐라고 하면 경험할 때 지금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애가 X축 아래 점이 찍혔다? 야, 얘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무조건 두 점에서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D가 0보다 크다는 게 포함된 거야.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자세한 건 수투에서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우면 엄밀하게 증명이 가능한데 이거는 아래로 내려온 애가 아래로 볼록한 애가 음수인 함수값을 가졌다? 일단 x축과 x축 무조건 두 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거야. 얘도 경험하면 끝나는 친구다. 그래서 두 가지를 풀면 된다. 찌면 이해 안 되는 분 있어? D 저거 이해돼요? 판단 안 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사이값 정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해 좀 봐봐 얘들아. 보세요. 그래프가 이 x축 위쪽에서 출발을 하는데 아래로 볼록하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위에 출발하고 위에서 끝난대. 근데 강 같은 걸 생각해. 강이에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강 위쪽, 강 북쪽에서 시작해서 강 남쪽 한번 들렀다가 강 북쪽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x축, 이 강을 적어도 몇 번을 지나야 된다. 2번. 그래서 무조건 보면 D가 0보다 크다. 보장되는 거야. 위로 볼록한 케이스에서는 위로 볼록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지. 근데 얘가 이 위로 올라가려면 일단 무조건 2번은 지나가야 뚫고 지나갔다가 뚫고 돌아와야 되니까 무조건 D가 0보다 크다. 보장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3번, 5번 케이스였나요?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은 P, 알파, Q, 베타 꼴이네요. 자, 이거 음수인 케이스일까요? 자, 빠르게. 그럼 P, 알파, Q, 베타 이렇게 생긴 걸 말을 하는 거죠. 자, 1번 스텝 1 끝났어요. 그래프 그리기. 자, 뭐 할 차례죠? 경하면 어떻게 돼요? FP가 요거보다 작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 누구도요? FQ도 봐야죠? FQ는 어떻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경 봤으니까 이제 먹을 차례죠? 축. 축의 위치는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P에 따라 P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봐도 돼요. 이게 사이값점이 때문에. 아래쪽 한 점, 위쪽 한 점 지나고 알파 왼쪽에서 음수 위쪽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Q 오른쪽에서 그럼 무조건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안 봐도 괜찮아.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수투 내용이에요. 원래는 봐야 되거든요. 수 원 내용밖에 못 배웠다? 그럼 원래 봐야 돼요. 축이 P보다 오른쪽 이렇게 세우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알파, 베타 사이에 경계값 존재하죠? 그럼 안 봐도 돼. 왜요? 라고 물으면 수투의 사이값 정리로 그렇게 대답을 못해줘요. 이제 축을 볼 필요가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존재하면 안 봐도 된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이거 만족한 2차 함수는 무조건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판별식 D는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누구 때문에 볼 필요 없어진 거야 지금? Q 때문에. 위로 볼록한 애가 X축으로 올라왔다? 그럼 그 다음 다시 또 내려가겠다. 두 점 무조건 맞는다. D가 0보다 크다. 보장이 되는 거야. D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 케이스는 너희가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좀 개꿀이 상황들만 몇 개 좀 외워놓고 해주면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 마지막 7이네요. 7은 이거 6이랑 똑같은데 거의 비슷하죠. 이거 너네 클릭 시간 잘 채우세요. 해서 한 문제만 딱 같이 한번 문제만 보고 이렇게 마지막 볼까? 마지막 뭔데? 자리가 마지막이네. 시간이 애매한 아깝다. 좀 더 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얘는 K 때문에 근이 뭔지 못 구하죠? 근데 저 번호 한 개가 얘 두 근 사이에 있다면 얘 두 근 바로 구할 수 있지? 기수분하면 근 몇이랑 몇이에요? X는 마이너스 D라고 볼까요?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 사이에 있대요. 적어도 하나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한 개 또는? 두 개, 케이스 나눠야 되니까. 1번. 아, 이거 되게 귀찮게 했는데? 그림으로만 표현하면 마이너스 2, 5 있으면 둘 다 아래로 둘 다 몇 사이에 있을 때. 둘 다 사이에 있는 거죠. 2번. 마이너스 2, 5,
요렇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3번 마이너스 2, 5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사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배웠다면 전체 x는 모든 실수에서 둘 다 안쪽에 있지 않은 케이스를 다 빼버려도 되긴 하고 반대 상황 여사건 이런 거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케이스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는 상황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구하고 이때가 아니다 해버려도 사실 되겠네요. 근데 그걸 내가 아직까지는 엄밀하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케이스가 좀 많이 나뉘겠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연습할 때니까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한 케이스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주어진 상황이 사이에 있다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제약 조건이 걸리면 따라하세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몇 가지 단계로 우리가 풀어낸다고요? 두 가지 1단계는 뭐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2단계는 뭐뭐뭐 판단 경축비 판단. 그래서 우리가 경축비 판단 원래 개비잖아요. 근데 축의 위치를 안 봐도 되는 건 언제? 누가? 경계값이 어디 사이에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축 안 봐도 돼요. B는 언제 안 봐도 되는지 알려줬죠? 위로 볼록한 애가 경계값 상수값이 양수였다면 무조건 두 개 지나야 되겠네. R을 볼록한 애의 경계값 상수값이 음수였다면 무조건 두 번 뚫고 지나야 되겠네. B를 안 봐도 되는 숙제는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이거 프린트 잘 채우고 야 잠깐만 추가 숙제 RPM 할 사람 그냥 채우고 다른 거 하고 싶다? 안 해도 그럼 일단 끝나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수고했어.